및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심손정박 2, 3, 4, 5 중대 세력이 준준연동형 선거법안과 공수처법안을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청와대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은 5명을 기소했고 혐의도 가벼운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입니다. 그간 검찰의 한국당 의원을 속히 처벌하라고 한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며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개시 명령에 따라 이뤄진 여당의 패스트트랙 폭거는 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법 사고임으로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계가 원천 무효입니다. 불법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내기 위해 권력의 막가파식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원천인 불법 사고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 권력의 충견임을 입증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고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검찰이 기소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이 악법을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저항하자 민주당은 빠루와 해머를 반입해 폭력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민주당에 대해 검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솜방망이 혐의를 적용하는데 그치렸습니다. 검찰의 저울은 공정해야 하는데 형평을 이루고 보통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의 판단을 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헌재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국민이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지난해 마지막 날 우리 당 강효상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 의원한테 한마디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적 탄압임이 분명합니다. 강 의원은 자신의 기소 여부를 뉴스 속보를 통해 접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검찰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은폐한 외교 실패를 강효상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한테 알렸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고 국민의 칭찬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문정권은 강 의원의 문제제기로 감추고 싶은 외교 부실이 드러나자 외교상 기밀 탐지 수집 누설 혐의이 운운하며 검찰의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입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강 의원은 재판을 통해 현 정권의 외교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분명하게 알릴 것입니다. 강 의원을 잘못 기소한 검찰이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때 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30년 직인 송철호를 울산시장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당대표로서
단독 공천 도장을 찍은 사람이 바로 추미애 대표입니다. 추미애 장관입니다. 서울지검은 당시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시장을 지낸 정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송초로 단독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이 어떤 관여를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모 씨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정 씨는 울산 공공병원 건립 등 송초로의 선거 공약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 도와주도록 다리를 놔준 인물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정 씨를 조사한 것은 추미애 장관의 울산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검찰을 상대로 추미애 장관은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인 추미애 장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공범일 수도 있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탄 인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이 입맛에 맞는 검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을 내려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인사를 핑계로 거기 3평을 수집하라고 주문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찰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을 압박해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흐지부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검사 100여 명에 대해서 3평을 수집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바로 최광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조국 밑에서 일한 최광욱은 조국 가족 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변호사로 있을 때 조국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 후에 청와대에 자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최광욱 비서관은 모두 범죄 혐의에 관련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 인사를 주무르는 상황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라도 맞추는 듯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금 정치 계절에 다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원고 사태를 보더라도 서울시 교육청은 문제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고 결론 짓고 반면 문제 제기를 한 학생들만 처벌받으면서 소송이 또 제기되고 또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서 차간 학생들 경찰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버리고 이런 행태 보면 과연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을 위한 그런 센터가 맞느냐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가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4월 총선에 맞추어서 40곳이 되는 학교에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특정 세력이 학교를 정치 장악하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선거교육 추진단장의 과거 신문기고 글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을 통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막말 주장을 한 인사가 장은주 영산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참여연대 버설 참여사회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앉히고 선거교육위탁단체 이사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과거 선거법위원으로 시정을 받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점을 볼 때에 그 의도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입을 앞두고 학업에만 열중해도 모자랄 우리 아이들을 정치 편향 교육을 통해서
학생 간 지지 정당 및 후보에 따른 찬반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생활도 많이 겪어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모의 선거 결과를 학생들이 온 오프라인 상에 흘리거나 유포할 경우에 선거 위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18세 선거법 개정에 대만드는 빌미로 교실 정치장화 앞장설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 중립성 확보,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 학교 안정화에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의선거 교육보다도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건설 대책 마련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좌파 성향의 교육감 명심하고 우리 당으로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 드립니다. 박성중 의원님. 미디어 특위위원장 박성중 의원입니다. 미디어 특위위원장 박성중 의원입니다. TBS FM 김어준 뉴스공장의 방송의 편향성 실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방송에 제소를 하고 그 김어준 진행자, 작가, PD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 등 다각적 법률 대응을 검토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별위원회는 매일 아침 7시 5분에 방송되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 TBS FM 김어준 뉴스공장의 방송 내용 및 출연자 현황을 집중 분석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의 심각한 편향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난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주간 총 20회 방송분 127개 코너를 분석한 결과 107개 코너 중에 정치적 코너는 37개가 나왔습니다. 이 37개 중에 보니까 토론의 방향성, 출연자 선정 등에 대해서 심각한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사안을 다룬 37개 코너 중에 보수 성향 인사만 출연하는 코너는 9개, 24%. 이 보수 성향 인사도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보다는 김세연 의원이라든지 김영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님들이 주로 출연했고, 그 다음에 보수 진보 함께 출연한 코너가 4개, 진보 성향 인사만 출연한 코너가 65%, 2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히 2인 이상이 출연하는 대담 코너가 12개가 있었는데 양적 균형을 맞춘 게 4개, 진보 성향 인사만 출연한 게 8개, 보수 성향 인사만 출연한 코너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8대 0으로 완전히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예시는 12월 9일 인터뷰 3공장 보면은 진보 성향 인사 3명, 양계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장용진 기자가 출연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하명 수사가 정말 이쁘한 수사냐, 또 검찰이 청와대 수사하는 것이 선거 개입이다, 또 검찰이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방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논란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일방의 출연자만 인터뷰하거나 정부 측 인사만 출연하는 경우도 6회에 이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씨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편향성 있는 출연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등 프로그램 전반에 있어 현 정부 지지 성향을 뚜렷이 보이는 불공정 진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프닝 멘트에서 오프닝 멘트 김어준 생각에서는 일방적 주장을 방송하는 경우가 다수로서 그 편파 방송의 심각성을 더욱더 더하고 있다. 밑에 예시가 보수학제 국회
경내 충돌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시에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TBS, FM, 김어준 뉴스 공장 행태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망각하는 행동으로 저희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별위원회는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저희들은 5.17 방송분에 대해서는 12월 30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고, 그럼에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자 김어준 씨, 작가, PD 등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 등 다각적 법률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뒷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뒷장 예시를 1페이지 뒷장 1페이지 보시면 월요일 날 11월 25일, 화요일 26일, 27일, 28일, 29일 쭉 했습니다. 밑에 메일 코너 한번 보시면 좀 큰 글씨에 두 번째 화요일 보면 인터뷰 이경련, 김관영, 또 목요일 인터뷰 이경자, 양지열, 장영진, 신장식, 금요일 김영우 이런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요일 코너에 보시면은 항해 우나이퍼, 우상호, 수요정비서, 이정미, 정치부단장 박지원 전부 진보 성향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월요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보시면 밑에 공장 인터뷰 보시면 하우나, 조약골 대표, 요 김세연, 이석연, 우리 쪽은 김세연 의원, 나머지는 전부 진보 인사, 여당 인사.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인터뷰 3공자 양지열, 신장식, 장용진, 우리 쪽 쭉 박시영, 우리 쪽에는 김영우 쭉 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요일 코너에 우상호, 윤소아, 박지원 전부 저쪽 진보 인사들입니다. 그 다음 장을 4페이지 보시면은 월요일 12월 9일, 12월 11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보시면 메일 코너 보시면 양지열, 신장식, 장용진 그쪽 인사들 재미가라 뭐 일부 논은 이태규 의원이 조금 나왔고요. 그 다음 장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요일 코너에 우상호, 윤소아, 박지원, 우리 쪽 의원은 김영우, 그 다음에 12월 16일, 17일, 18일, 19, 20 쭉 보시면은 마찬가지 형태로 이렇게 그 주진우라 김영우 변호사라든지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똑같은 그런 인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하게 내용뿐만 아니라 이 출연진까지도 심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법적인 조치를, 심각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TBS에서 취재 나온 분 계세요? 여기? 현장 취재는 안 하시는 분. 그리고 보니까 우나이퍼, 황야의 우나이퍼가 월요일날 지금 우상호 의원이 계속 고정 출연하는데 지금 우상호 의원을 출연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이름도 지금 우나이퍼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한 프로그램을 고정 진행을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그다음에 저기 김연아 의원님. 예, 국회가 제1야당을 패싱한 채 여당 주도로 기생정당과 연합하여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불법 날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입법농단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하여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본회의에서 이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국회 논의 중 기존 시행령으로 추진된 유치원 3법, 조국 사태로 논란이 됐던 수사공보 준칙 개정,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외고 일걸 폐지까지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더니 이제 부동산 조사 권한마저 시행령을 개정해서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 허위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도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가 모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투기 세력 탓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마음대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자체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높거나 낮다는 이유로 정당한 거래마저 부당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거래 위축도 우려됩니다.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와 함께 부정한 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조사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 시장을 억압하고 겁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토부가 이처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조사 권한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원의 조사 권한을 이렇게 시행령으로 위탁하는 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괄적이고 과도한 권한 위임이 우려됩니다. 현행법 제25조 3에 따라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 내용 조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전문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신고 내용 조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과도한 권한이 위임될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 위탁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 자체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허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특수거래 여부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재산에 관한 자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 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이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에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향후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국회가 요청해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거부하는 사례가 무지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점점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개인정보가 정말 무참히 찬탈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업무 관련 체계가 부적절합니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시 및 통계, 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사 산정을 위해서 공인중개사협회 및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적으로 협업관계에 있습니다. 실제 조사 산정의 상당 부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원이 포괄적 위임에 따라 부동산 거래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료 제출 권한 등을 갖게 되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 내용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 조세 관계 법규의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 마음대로 정상적인 거래까지 조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조사 권한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공개로